여러분 안녕하세요. 롱장입니다. 여러분 요새 부동산 시장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예전과 같은 의견이세요? 아니면 약간 분위기의 변화가 감지가 되시나요?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아무래도 그런 모든 생각들이 우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기사, 기타 등등등 다양한 컨텐츠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. 그 컨텐츠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얘네가 하는 역할은 무언지, 그리고 얘네는 도대체 정체가 뭐고 왜 이러는지 요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면 앞으로 한 두세 달 동안 이제 갑자기 늘어날 기사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맞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, 좋아요, 멤버십 부탁드리고요.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 7인, 영끌족 입지 안 좋으면 처분, 단 이 두 곳이면 버텨야. 저도 여기 들어가고 싶습니다. 자, 보시면은 고종환 대표님 보시면은 여기 무슨 순서냐면은 서울, 수도권, 지방, 매매, 전세예요. 1, 2번만 봐요. 시간상 다 보는 거는 약간 좀 애매합니다. 자, 그래서 다시요. 서울, 수도권, 지방, 요거는 매매, 이건 전세예요. 고종환 대표님께서는 23년도에 요렇게 거의 다 이제 이 정도면 되게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. 자, 그리고 고준석 대표님은 오른다고 하셨어요. 다만 지방은 약보합이라고 말씀을 하셨죠.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말부터 매수를 추천한 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이었습니다. 지방의 특정 도시였는데요. 그 당시에 샀으면 2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. 물론 제가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정말 그러고 싶어요. 그런데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. 결과로 증명을 해보이고 싶어요. 김경민 교수님, 2018년 4분기 수준으로 현재판 노스트라다무스로 통하고 계신 분이죠. 송인호 소장님, 거의 뭐 이것도 하락. 거의 이 정도면 준 폭락 수준이고요. 이제 하락. 양지영 소장님, 하락. 이상호 대표님, 거의 보합. 이 정도면 사실 하락이에요.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. 이창무 대표님은 거의 대폭락을 말씀을 하셨어요.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. 자, 이게 여러분 요거를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고 싶어요. 좀 들어주세요. 일단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드린데요. 일단 요걸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작년 하반기 있죠. 작년 7, 8, 9, 10, 11 요 5개월 동안 진짜 지옥장이었고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은 어쨌건 저는 제가 다르게 표현을 못하겠어요. 제가 맞게 봤고 거의 다 맞게 말씀을 드렸어요. 되게 세세한 것까지. 왜냐? 저는 제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목숨 내놓고 했습니다. 지금 뭐 강의 모집 기간이냐? 아닙니다. 예,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했던 말이 시장에서 나타났다 아니면 내가 했던 수많은 말들 중에 몇 개가 맞아떨어졌다고 외치고 환호하고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. 그리고 그 기분도 이해를 해요. 왜냐면 예전 상승장에 저도 느꼈어요. 그냥 저는 제 할 일 하고 있었는데 사방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. 자, 그러면 그게 미래를 맞춘 거냐? 아닙니다. 네. 여러분은 두 가지를 반드시 분리하셔야 돼요. 이거를 분리하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. 속아요. 그 두 가지가 뭐냐? 첫 번째,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시장 예측이 제법 잘 맞았다는 사실과 지금부터 제가 미래를 맞춘다는 사실은 완전 별도거든요. 근데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봐요.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이제 강원랜드 가니까 주사위 굴리는 판이 있더라고요. 강원랜드 왜 갔냐고 물어보시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책을 읽었는데 주식을 하려면은 가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봤어요. 그리고 투자했다가 돈 날렸죠. 제가 부족한 탓인데 가니까 사람들이 막 베팅을 막 거기 가면 진짜 미쳤었거든요. 그때 저는 태어나서 그런 건 처음 봤어요. 그런데 어떤 아저씨를 계속 따라거는 거예요. 사람들이 이 아저씨가 막 맞췄다고 막 따라걸어요. 그러다가 그 아저씨가 몇 번 더 맞췄어요.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. 그때 그냥 사람들이 그 아저씨 따라가요.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베팅 금액이 올라갔는데 이제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막 별의별 얘기가 다 오는데 결국 그 아저씨가 짜증나서 한마디 하셨어요. 내가 어떻게 맞춰? 그게 끝이에요. 어떤 거냐면 약간 비슷해요.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금 말했던 내용 중에 현실화된 거랑 내가 앞으로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다른데 사람들은 내가 여태까지 맞췄으면 앞으로도 맞춘다는 이미지 가지고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줘요.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
막아주셔야 돼요. 저요, 미래 맞출 능력 없어요. 다만 이게 있어요. 제가 말한 대로 저도 투자합니다. 그래서 제가 작년에 죽어난 거거든요. 할 말 없잖아요. 그러니까. 그리고 이 자리에 쓰려면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있어요. 고종환 대표님 있고 고준석 대표님 있죠. 그리고 이제 김경민 교수님, 송인호 소장님, 양지영 소장님, 이상호 대표님, 이창무 교수님 계시잖아요. 봐봐요. 이 기사를 쓰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맨 위에 있습니다. 신수지 기사님이세요. 자, 그래서 요게 23년도 초반에 해서 분위기가 되게 안 좋다 내려간다고 했는데 신수지 기사님께서 정확히 반년 후에 다시 썼어요. 서울 집값 바닥 다졌다. 전문가 7인이 보험전문가 시장을 내리면은 처음에 고종환 대표님, 고준석 대표님이에요. 그리고 다르죠? 다르죠? 왜 이런지 아세요? 이 두 분. 오래 가고 싶으면은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. 그리고 자,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? 이건 제 유추예요. 제가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. 근데 저도 여기서 간접 경험이 있는데 신수지 기자님 입장에서 전문가 7인의 기사를 썼어요. 그러면 6개월 있다가 다시 전문가 7인의 기사를 쓸 때 여기 7인 기사 있죠. 여기 7분. 이분들에게 얘기를 다시 듣고 싶을까요? 안 듣고 싶을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듣고 싶어 할까요? 안 듣고 싶어요? 당연히 듣고 싶죠. 기사가 퀄리티가 올라가잖아요. 과거랑 비교를 하면. 그런데 여기 두 분 빼고는 전부 다 바뀌었죠. 왜 이럴까요? 네, 맞아요. 한국은 어떤 추측이 틀렸을 때 사람들이 봐주질 않아요. 이 사람이 시장을 보는 이론이라 이런 건 사용이 없고 맞춰야 되거든요. 그러면 다 바뀌어요. 이렇게. 바뀌죠. 또 바뀌었어요. 얼마나 바뀌었냐. 여기 이상호 대표님 남아 계시네요. 보세요. 이게 지금 보면은 내년 하반기가 이제 다시 상승하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올해 하반기가 여러분 다음 달이에요. 지금 사야 된대요. 한 분, 두 분, 세 분. 7명 중에 3명이 지금 집을 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. 많이 바뀌었죠. 아시겠어요? 무슨 말이냐면 언론에 나왔다고 꼭 맞출 필요도 없고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췄다고 해서 앞으로 맞추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맞춘다 못 맞춘다의 영역은 되게 적고요. 뭐가 있냐면 이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더 중요해요. 어떻게 반응하냐.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슬슬 움직여요. 진짜.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보예요.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한 거예요. 저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소중한 자산을 이런 거 보고 움직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. 되게 잘 나가는 분들이지만 이따위 거 보고 내 돈을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움직여요. 그럼 영향을 받을 거예요. 지금 보면 7명 중에 3명이 지금 그냥 바로 사래요. 그것도 지금 바로가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? 내년 상반기. 얼마 안 남았어요. 내년 상반기요. 무슨 말인지 아세요? 예, 여러분. 내년 하반기니까 고종환 대표님 빼고는 지금 회복하고 있거나 오르고 있거나 곧 오른다로 7명 중에 6명이 의견이 모인 거예요. 예전이랑 다르죠. 무슨 말이냐? 예, 시장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. 시장을 맞춘 사람이 누구죠? 예, 저죠. 그럼 제가 앞으로도 맞추냐? 못 맞춰요. 아무 의미 없어요. 제가 맞췄다는 건 저랑 같이 해주신 분들 중에 제가 증인이 너무 많아서 뭐 말을 안 합니다. 저도 그대로 투자했으니까 알고 있고 저는 심지어 특정 지역들은 사라고 아예 말씀드렸어요. 대놓고 얘 사라. 사놓고 기다려라. 작년 11월부터인가 얘기했습니다. 네, 거짓일 리가 없겠죠. 그러면 그게 내가 맞춘 거냐? 아니에요. 아닙니다. 그냥 제가 그렇게 투자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그런데 그분들이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전 상관없어요. 저도 결과가 좋게 나오면 돼요. 전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. 그거면 된다고요.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분들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. 그런데 보세요.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. 변했잖아요. 제가 이 안에 왜 못 들어가는지 알아요? 너무 직선이에요. 너무 극단적이에요. 그래서 저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는 확 있고 아닐 때는 아예 없는 거예요. 지금은 저는 초청을 받지를 못해요. 초청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, 옛날에 너무나 많은 거절을 했어요. 반성하고 있어요. 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. 작년에 시장이 이렇게 돼서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. 그러니까 2번째는 뭐예요? 제 예측이 예전에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서 막
영끌오적 이래가지고 제가 이미지가 달라졌어요.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다 마찬가지예요.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. 고종환 대표님, 고준석 대표님, 박원갑 위원님, 그리고 이상호 대표님 앞으로 인터뷰 안 나오실 것 같아요? 나온다고요. 그럼 계속 나오려면 극단적으로 말씀을 못해요. 제가 여러분도 뭐 이거 뻔하고 하지만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 치고 사실은 윤지혜 팀장님 있죠. 이분 실력은 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. 솔직히 제가 이분 건 다 찾아보거든요. 어쩔 수 없어요. 전 인정해요. 이번 잘하세요. 제 생각에. 근데 전 궁금한 게 이거예요. 이거 오래 가실 수 있을까?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잘 완급을 잘 하시거든요. 약간 지혜로운 단어로.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. 누가 맞췄다 못 맞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앞으로도 맞출 사람은 없다는 거. 이거 또 바뀔 수도 있어요. 근데 바뀐 거는 보셨죠? 그리고 보이시죠? 인터뷰 대상이 계속 변해요.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 소중한 자산의 어떤 강력한 참고 자료로 쓴다? 이건 좀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긴 하지만 어쩌겠어요. 이건 어때요, 여러분? 이거를 보고 작년 말에 올해 초에 이거를 보고 사람들은 겁에 질렸을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. 하락을 논하시던 분들이 요새 슬슬 발을 빼서 안 나옵니다. 일부 분들은 더 이상 언론 인터뷰를 안 하겠다고 해요. 제 말 거짓말 아닙니다. 더 이상 언론 인터뷰 안 한다. 다른 핑계를 대겠죠. 왜 그럴 것 같아요? 다른 수익 구조를 창출할 거거나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. 저처럼 고개를 숙일 용기가 없을 겁니다. 저요? 고개 많이 숙였죠. 근데 고개가 왜 숙여졌냐면요. 딴 게 아니고요.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. 힘이 안 나더라고요.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. 제가 했던 선택이니까. 그래서 다음 시장에 복구 그런 거를 위해서 진짜 이악 물고 뛰었어요. 이렇게까지 한 것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론이란 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정작 알고 보면은 그냥 별 의미 없는 예측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저도 마찬가지고요. 도움됐으면 좋겠고요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